제가 연락드릴게요. 가을이 오는 문턱에서 깜짝 놀랄 수 있는 스릴러 한 편이 개봉을 했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오피스입니다. 줄거리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말 그대로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이웃집에 사는 평범한 남자 같은 김병국 과장이 갑자기 처진 어깨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네. 밥도 잘 먹고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옷을 안 갈아입고 과일을 먹으니까 아내가 물어봐요. 여보, 옷 갈아입고 과일 먹지 그래? 근데 그 순간 일어나서 바로 온 가족을 살해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김병국 과장이 사라진 겁니다. 그를 잡아야 하는 거죠. 일가족을 살해한 이제는 살인마가 된 김병국 과장이 CCTV를 통해 봤더니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건 봤으나 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 바로 오피스 사무실은 공포의 도가니가 되고 마는데요. 바로 이 김병국 과장 어디에 있는가라는 게 영화의 어떤 줄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소재로는 사람들의 흥미를 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일상의 공간이라는 게 공포 영화의 공통분모거든요. 네. 일상, 우리에게 익숙한 거, 그 안에서 공포를 끄집어내죠. 그래서 보통 학교, 학교가 많이 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집, 집. 네, 또 이제 물건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뭐 아니면은 뭐 링처럼 TV, 뭐 이런 것들, 그런 매체 자체가 좀 공포의 매개가 되는 건데, 이 영화는 우리 한국 영화에서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무실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위계와 네. 또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공포를 끄집어내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공포 전략 자체가 저는 꽤 참신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무실이 공포 영화의 어떤 주 배경이 됐다는 건 사무실이 상당히 억압적인 공간이다라는 어떤 증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고괴담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딱 여고하면 생각나는 게 얼마나 예쁜 여고생들이 제잘거리고 네. 뭐 햇빛이 부서지는데 러브레터처럼 이렇게 막 커튼이 휘날리고 이런 걸 뛰어다니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고생들 겨드랑이에 선생님들이 손 집어넣고 그리고 등 만지고 막 이런 아주 폭력적인 공간인 걸 드러냈듯이 오피스가 누구나 가는 곳이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보여줬다는 것만으로 의미 있는 어떤 시도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상의 공간에서 굉장히 섬찟함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네. 그것만으로도 호기심을 자극할 것 같은데, 근데 이 등장하는 각각 캐릭터들을 보면 약간 여성판 미생의 느낌. 공포도 중요하지만 그 사무실 안에서 벌어지는 그 역학 관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공감을 사기에 더 와닿지 않을까. 고한호 씨가 영화 속에서 맡은 역할이 인턴 사원이에요. 네. 제일 막내죠. 그러니까 영업 2팀의 최고 막내이기 때문에 온갖 잡일은 다 해야 되는데 인턴 사원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정직원으로 채용을 하느냐 마느냐 회사에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턴 기간 동안 피가 마르는 거예요. 노예 중에 노예죠. 어떻게 보면. 그런 초연한 신세의 그 이미래라고 하는 그 인턴 사원을 통해서 네. 김명국 과장이 사무실에서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네. 그러니까 투영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미래라는 인턴 사원입니다. 왜냐하면 네. 둘이 가장 친했던 그런 관계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래를 통해서 김병국 과장의 행적을 계속 뒤쫓는 상황 속에서 이제 공포를 싹 끄집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리한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영화 속에 상당히 재밌는 사실은 좀 비유가 하나 나와요. 근데 그게 칼자루인데 보통 그 상사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죠. 그래서 인턴들을 딱 보면서 고가 평가하고 네. 칼자루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그 칼자루가 정말 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포로 좀 뒤집혀지는 건데요. 이 영화가 보편적일 수 있는 게 최근에 뭐 학교에서도 비정규직 교사, 기간제 교사들한테 별일 다 시킨다. 그리고 말이 좋아 인턴이지 소위 모든 잡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수평적 관계부터 수지적 관계까지 아주 인상적인 장면들을 좀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강 교수님께서 칼자루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화 속에서 그 의미심장한 대사가 바로 김병국 과장이 칼자루를 쥐면서 이미래 인턴 사원한테 그래요. 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너도 한번 쥐어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꼭 나한테 묵주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청심환 같은 느낌. 예, 예.
실제 그 물질로서의 칼자루를 쥐는 행위를 통해서 네. 자기가 어떤 마음속에 복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차례로 이 회사의 영업 2팀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가는 그 과정의 어떤 이 복선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이 영화에 좀 재밌는 공간 활용법이 있는데 여성들끼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화장실이 주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친근하고 되게 사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은 다 콕콕 찌르는 얘기. 네. 뭐 그러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뭐 이런 말로 시작되는 남성들은 주로 복도에서 이제 담배 필 수 있는 몇몇 허락된 흡연 공간에서 네. 오히려 사무 공간이 아닌 곳, 사무실 내에서 사적인 공간에서 더 폭력적으로 뭔가 변한다는 게 좀 재미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사내 정치. 아. 예, 이렇게 오고 뒷담화하면서. 예, 예. 아니 그래서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스릴러라는 장르를 통해서 뭔가 사회 드라마를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뭐랄까요, OECD 국가 중에 노동 강도 1위인 그 한국의 어떤 직장인들이 겪는 애환, 네. 스트레스, 어떤 비정규직에 양산된 그런 상황 속에서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영화에 잘 투영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사회파 공포 영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공포를 실어 나르는 그 미스터리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예, 범인이 막 뒤바뀌고 막 이런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영화가 결말 부분이 딱 되면 아 그래서 앞에 이런 장면이 나왔구나. 아 앞에 그래서 저런 장면이 나왔구나. 이게 탁탁 아기가 맞아 타닥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좀 부족하구나. 근데 그 그게 부분이 또 약간 부족해요. 서로 얽히고 설켜서 가해자 피해자가 마구 됐다 풀렸다 하는 관계가 이거는 사무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문제고 아직 좀 심각하다. 이게 환부를 도려내기에는 부분적인 게 아니라 뭔가 구조적으로 혈관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전 들어서 심정적 납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납득이 좀 됐고, 가령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돌변하는 류현경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슬래셔 무비에서 보여주는 칼로 착착착착 찔리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와, 그 부분에서 정말 대단한 연기력을 좀 보여줬다는 생각이 좀 왜 들고요. 웃으세요? 굉장히 그 끔찍한 장면인데 이렇게 귀엽게 표현을 하시니까. 네, 착착착착착. 예. 네, 약간 그런 부분에서 연기력들이 워낙 배우들이 받쳐주니까 역시 이 영화에서 설득력의 한 8화를 좀 배우들이 좀 차지하고 있어요. 고환석 씨가 워낙 연기를 이제는 설국열차에서도 독특한 네. 연기를 보여줬고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또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예, 저는 아직도 고하성 씨의 그 괴물에서의 연기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인상적이죠. 소녀 이미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게다가 공부의 신인가 그 드라마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약간 소녀 이미지가 강한데 벌써 찾아보니까 나이가 23이더라고요. 이미 성인 연기가 할 때가 됐죠. 영화 속에서 보면 진짜 그 인턴 사원의 처량함과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약간 좀 섬뜩해지는 그런 느낌. 그게 섬뜩해요, 눈빛이. 이게 처량함과 섬뜩함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데 네. 그게 고하성이라는 배우가 타고난 배우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그게 오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할 줄 아는 뭔가가 있어요. 이 고하성이라는 배우가. 그게 바로 거의 동년배인 그 김고은과 대비되는 지점 가운데 하나예요. 이렇게 약간 미친 연기를 할 때 눈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눈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눈에 힘을 주는 연기를 하는 게 김고은 씨예요. 막 이렇게 나 좀 봐줘. 나 지금 화가 났어. 분노했어. 근데 눈이 작아서 힘을 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고하성 씨는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헷가닥 눈이 도는 것 같다라는 눈이 느낌을 크니까 돌아가는 게 보이지. 느낌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완전히 눈빛이 돌변했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그리고 사실 공포 영화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격투신이 좀 나옵니다. 네. 그런 것을 가령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아 고하성 씨가 될까? 몸이 단열이잖아요. 워낙에 단열이니까. 근데 그걸 이미지로, 그러니까 소위 말한 에너지로 돌파를 하는 것도 대단하고, 이 김병국 가장으로 나오는 배성우 씨 요즘에 워낙에 웃긴 역할로 많이 나왔지만 사실 우리 머릿속에 가장 처음 남긴 거는 김봉남 살인 사건의 전말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정말 셌죠. 정말 소위 눈 돌아간 역할을 했는데 맞아요. 여기서도 불쌍하면서도 하지만 속을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연기를 중간중간 사실 많이 안 나와요. 근데 굉장히 주연급에 가까운 어떤 씬스틸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주목할 만한 연기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평가를 내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한번 엄지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어머, 이거죠? 45도? 45도 상단. 이거 아니고 45도 상단. 상단 45도. 네. 한번 들어볼게요. 한 줄 평.
글쎄, 저는 한 줄 평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미생이 칼자루를 쥐면 일상이 공포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어리다고 얕보면 안 된다는. 그렇죠. 자꾸 약 올리다 보면은 칼자루가 그쪽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때부터는 심리극이 아니라 이제 공포극이 된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평론가님, 45도 상단. 올해 나온 가장 주목할 만한 공포 영화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최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영화 한 줄 평을 말씀드리면은 2% 부족한 참신함,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45도 상단. 자, 그럼 추천 영화 만나보죠. 네, 요즘 음악을 매개로 해서 가족 얘기를 풀어내는 영화들이 계속 잇따라 나오고 있죠. 예전에 네. 미라클 밸리라는 영화도 소개해드렸고, 러브 앤 머시라는 작품도 그랬는데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메릴 스트립, 연기의 달인이죠. 이 메릴 스트립이 영화 속에서 여성 락커로 와. 등장합니다. 야, 근데 메릴 스트립이요, 맘마미아라는 영화에서 확인하셨죠? 얼마나 노래 네. 잘하는 배우인지. 잘하죠. 영화 속에서 그 락큰롤을 하는데, 야,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뭔가 포스가 느껴져요. 예. 한번 봐도. 영화는 이제 아이들을 어렸을 때 자기의 꿈 때문에 떠나버렸던 엄마가 그 딸이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위로를 해주기 위해 갔다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냉대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면서 콩가루 집안의 가족 화해 드라마를 이제 이 영화 속에서 펼쳐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화해를 할까요? 무엇을 매개로 화해를 할까요? 당연히 음악이겠죠. 락큰롤 음악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콩가루 가족이 다시 가족임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을 상당히 감동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친딸 같아요. 굉장히 닮았네요. 네, 작품입니다. 메릴 스트립 그 자체가 스펙타클입니다. 얼마 전 제가 액트 오브 킬링이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에 이어서 만들어진 사실은 연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5년도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분이 바로 피해자의 남동생인데요. 네. 피해자가 이를테면 이제 노조 활동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조건 막 공산당이다. 그래서 막 죽였는데 가해자들이 막 자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였는지 알아? 뭐 목에다 걸고 그리고 뭐 좀 음경도 잘라버렸지? 뭐 장을 꺼냈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이 남동생이 그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가 마침내는 그 가해자의 가족을 찾아가서 직접 얘기를 듣는 과정인데요. 왠지 그냥 울림이 굉장히 크고요. 이런 일들이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 놀라움만으로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의 효과가 있는 작품입니다.